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한호 웰니스TV 반재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전공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늙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화에 대해서 WHO에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암이나 치매나 이런 혈관성 질환 이런 것처럼 노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40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의 개선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마시는 물이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식수에 대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학의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병들, 이런 병들에 대한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 말고 그러면 우리가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뭐냐? 종 간의 수명이 분명히 다르죠. 예를 들면 거북이는 굉장히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쥐는 한 1년에서 2년, 3년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 간의 유전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 간에, 예를 들면 똑같은 인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몇 살 못 살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왜 이렇게 수명이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비유전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전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활성산소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과 산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 탄수화물을 받아들이고 또 산소를 받아들여서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만 소위 말해 오염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세포막을 공격하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고 DNA를 공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인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고 세포가 노화가 오는 현상을 촉진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노화 이론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텔로미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유명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박사님께서 세포가 노화됨에 따라서 염색체의 끝단에 있는 보호하는 DNA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짧아지면 점점 우리 세포의 수명이 감소하고 우리의 수명이 감소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DNA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를 공격하는 것도 활성산소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분명히 우리의 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아주 정설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성산소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냥 막연히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소위 말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요, 우리 몸속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급속히 오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게 저희 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흡연입니다. 흡연. 이 흡연이 니코틴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바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먼저 폐를 공격하고요. 그게 들어가서 혈관들을 공격하고 각종 장기들을 공격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폐암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각종 암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이 이 활성산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정말 부작용 없이 우리가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 쌓이지 않는 물질, 그게 바로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C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명 현상 가운데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노화라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흡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기전도 어떠한 특정한 수용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용체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의 효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타민C는 신기하게도 비타민C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비타민C를 세포 속으로 잘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정도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정도 드시면 하루 종일 비타민C의 효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노화와 비타민C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물질이 비타민C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비타민C의 효능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앞타민C라는 물질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바노 웰리스 TV 반재상 원장이었습니다.